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이 교통이 불편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즉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우선 철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라틴 아메리카에 가보시면 철도를 보시기가 어렵진 않지만 쉽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즉 도시에서 다니는 철도를 제외하고는 철도를 여객용으로 사용하는 지역이 많지 않아요. 라틴 아메리카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철도를 화물 수송용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관광용으로 사용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는 철도가 발달하지 않았나? 아닙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굉장히 빠른 시기에 철도를 건설한 대표적인 대륙입니다. 아메리카 대륙 전체가 19세기에 철도를 굉장히 경쟁적으로 너무나 열심히 건설을 해요. 그 이유가 넓어서죠. 당시 철도는 1830년대 정도가 돼야 유럽에서도 여객 수송용 그 공공 운송 수단으로서 철도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이미 1830년대에 브라질을 시초로 철도와 관련된 법을 만듭니다. 철도를 유치하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넓어서예요.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게 당시의 라틴 아메리카 경제 자체가 자원을 수출하는 경제였어요. 자원을 수출하는 경제였는데 이런 자원들이라는 게 광물 자원의 경우도 있고,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커피라던가, 특히 이제 커피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비싸고도 수출이 잘 되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커피는, 특히 라틴 아메리카의 커피는 주로 해발 고도가 1000m 이상의 지역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광물 자원이라든가 커피를 유럽으로 수출하거나 미국으로 수출할 때 항구에서 가는 것도 멀지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한국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교통로가 발달하지 않아서. 그래서 당시에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산한 광물 자원이라든가 커피를 신속하게 그리고 상하지 않게 한국까지 수송을 해서 이걸 다시 수출하느냐였죠. 그래서 당시에 철도는 이러한 광물 자원과 커피를 비롯한 농산물을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상하지 않게 수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러한 그 방법으로 떠오른 것이죠. 또 하나 굉장히 그 중요한 점은 당시에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대부분 이제 새로이 출발한 신생국가들이었습니다. 신생국가들이었는데요. 신생국가들이었기 때문에 아직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행정력이 좀 약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다스리는 동안, 특히 스페인이 그 식민 지배를 했던 곳들에서는 그 지역의 그 토호 세력들이 지방마다 많이 이렇게 군웅할거를 하고 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국가를 효율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일종의 통치 수단이 필요했는데 그것으로서 이제 철도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부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당시 신생 정부들은 어떤 그 정치적인 이유,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일종의 뭐랄까 정신적인 이유? 정신적인 이유라는 건 뭐냐면요. 당시에 유럽 국가들이 철도를 건설을 하면서 산업혁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볼 때는 철도는 곧 산업화와 선진화의 아이콘 같은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철도를 놓으면 우리도 유럽처럼 산업화를 할 수 있고 우리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우리도 근대화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분위기? 예. 그런 것들이 그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 굉장히 만연을 하면서 철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특히 중앙 정부의 엘리트들 사이에서 굉장히 강하게 있었던 것이죠. 주로 이제 그 남아메리카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영국 회사들이 들어와서 철도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영국 회사들이 철도를 건설하면서 이 지역에 그 남긴 유산으로서는 축구가 있습니다. 영국 기술자들이 와서 그 철도 건설을 하면서 그 사람들도 이제 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침 그때 유럽에서 축구가 굉장히 이제 막 붐을 일으키고 있었을 때였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이제 쉬는 시간 이럴 때 축구를 하고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본 특히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엔 그 사람들과 접촉한 그 브라질의 엘리트들이 저거 굉장히 유럽스러운 스포츠인데, 되게 고급진데, 그러면서 초기에 브라질의 상류사회, 브라질의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축구가 유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죠. 이 철도 건설이. 그것보다도 더 아주 뚜렷하게 라틴 아메리카에 영향을 미친 철도 건설의 영향은 바로 바나나 공화국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바나나 공화국 하면은 미국에서 유행하는, 미국에서 예전에, 지금도 있죠. 파는 이 의류회사가 바나나 리퍼블릭이라고 있는데요. 그것도 있지만 또 바나나 공화국은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아메리카의 농수산물을 수출함으로 인해서 그 경제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주로 권위적이거나 혹은 독재 정권이 들어선 그러한 작은 빈곤한 국가들을 바나나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바나나 공화국에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에콰도르 등등의 중앙아메리카와 그 주변 국가들이 있는데요. 이 지역을 바나나 공화국이라고 하게 된 데는 이 지역에서 바나나가 많이 생산이 돼서예요. 그럼 여기가 원래 바나나 원산지냐? 아닙니다. 바나나는 원래 아시아산이에요. 근데 이 아시아산에서 이제 카리브해로 들어왔다가 미국 사람들이 바나나를 아침 식사 대용 겸 간식으로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이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철도를 건설했던 사람들, 이제 메이기스라고 하는 사람과 그 조카인 키스 형제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철도를 건설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건설한 철도의 그 건설 목적은 커피를 수출하기 위한 거였어요. 커피를 수출하기 위해서 철도를 건설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난공사인 거예요. 그래서 돈도 많이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당시에 공사가 어려웠던 이유는요, 그 지역의 지형이 굉장히 험난하고, 그리고 열대우림 지역이었기 때문에, 열대우림 기후였기 때문에 그 모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기라던가 모기가 옮기는 질병인 말라리아, 그리고 황열병 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공사 자체도 어려웠지만 그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병을 앓기도 하고 병을 앓다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철도 건설이 너무 어려워져서 키스 형제와 메기스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코스타리카 정부가 그러면 우리가 너네한테 땅을 줄게. 철도 주변 지역을 땅을 줄 테니까 그거를 대신 철도 공사 대금으로 하자라고 이 사람들 구슬려서 철도 공사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 지역의 땅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받은 땅이 나중에 보니까 국토 전체 면적의 한 7% 정도? 굉장히 많은 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건설 공사를 하면서 그 철도 주변에다가 인부들한테 먹일 바나나를 심었어요. 근데 바나나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를 심어서 그 사람들을 먹이다가 이게 커지니까, 양이 많아지니까 이거를 미국으로 다시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나 회사를 만든 거예요. 바나나를 수출하는 회사. 그 회사가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바나나 수출 회사가 되었죠.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 하면 여러분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실 텐데 치키타. 예, 요 그림 이제 치키타인데요. 요걸로 상표를 바꿨죠. 네. 그래서 이 바나나 공화국이 바로 탄생하게 된 데는 바로 이 키스 형제의 그 철도 건설 공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철도는 언제 생겼냐? 1855년 파나마에서 처음으로 철도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보다는 미국 사람들이 좀 더 절실하게 필요했던 철도였죠. 이로부터 60년 후에 미국은 파나마 운하를 파면서 파나마 지역에 대한 그렇죠. 일종의 통제권을 확실하게 갖게 되죠. 그렇지만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대부분 파나마 철도보다는 자기네 이제 동네에서 특히 이제 자기네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광물을 항구로 수출하는 그러한 철도들을 굉장히 많이 건설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상투스항을 중심으로 건설된 그 상파울로 상투스 철도입니다. 요 철도는 커피를 수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요 철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브라질은 1830년대에 이미 철도 관련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860년대에 결국 이 상투스에서 상폴로까지 가는 이 철도를 건설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한 136km 정도 되는 구간이었었는데 지금 보실 때는 뭐가 힘들지? 자, 그렇죠. 지형이. 자, 저기 1000m짜리 산맥을 넘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맥을 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렇지만 이 철도를 건설함으로 인해서 이 주변 지역은 커피 수출을 굉장히 원활하게 하게 됐고요. 결국 이 커피를 상투스항을 통해서 수출함으로 인해서 상파울로와 그 주변 지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라질의 상투스 커피가 바로 이 철도를 통해서 수출이 되기 시작했고 지금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수출되고 있죠. 상투스항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농산물 수출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라질 커피의 대표격인 상투스 커피가 요 수출항을 통해서 수출이 되죠. 자, 이렇게 라틴 아메리카는 철도를 건설을 해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은 것 같지만 그에 대한 비용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남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영국 회사들이 들어와서 철도를 많이 건설을 했는데요. 그 철도를 건설할 때 처음에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해마다 건설 비용의 7%씩을 받기로 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7% 싼데? 비싸요. 굉장히 비쌉니다. 당시에 60만 달러 초기에 그때 돈을 60만 달러 정도를 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공사비 자체가 비쌌어요. 모든 재료를 영국에서 가져왔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을 영국에서 데려왔고 그리고 모든 기술이 영국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철도를 관리하는 데 드는 모든 자재라든가 모든 소모품을 모두 영국 회사에서 그래서 말 그대로 땅만 그리고 사용자만 브라질에 있는 거고 나머지는 모두 영국에서 가져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영국이 이 건설한 이 브라질의 이 철도는 영국에서도 가장 이윤이 많이 남는 투자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투자 상품에서 그 영국은 많은 이익을 얻었고요. 대신 브라질은 커피 판돈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 철도를 건설한 비용 철도 대금으로 계속해서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그 자원을 수출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그 부가 유럽으로 혹은 미국으로 유출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어떤 양날의 검 같은 굉장히
좋은 면을 가지면서도 그리고 한편으로는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 그러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이 되었을까요? 실제로 20세기 초반이 되면서 라틴 아메리카 철도는 상당히 많이 뒤처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도로교통, 이제 자동차가 발달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유지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는 또 빠르게 도로교통의 시대로 넘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건설한 철도를 그 비용만큼 많이 쓰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아콘카구아를 넘는 지역, 이쪽도 역시 철도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철도가 세워진 게 1907년도예요. 6,000m가 넘는 곳에 철도를 건설한 겁니다. 예. 이게 우리가 아까 넘었던 그 아콘카구에서 멘도사로 가는 길에 보이는 겁니다. 지금 하늘색으로 보이는 저 노선이 100년도 훨씬 전에 건설된 철도 레일이 아직도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 철도 레일이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때 만들었던 터널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이 철도를 어떻게 좀 현대화시켜서 라틴 아메리카의 교통 상황을 개선하는데 좀 이용하고 싶다. 이러한 열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이제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중에 철도를 관광용으로밖에 쓰지 못하는 국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인 국가가 에콰도르입니다. 자, 아까 에콰도르에서 안데스로 내려갔었잖아요.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도 이 위에 고원 지역에 고원 지역을 쭉 가로지르면서 결국 한국까지 내려오는 중요한 철도를 비싼 비용을 들여서 건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뭐를 쓰고 있냐면요. 예, 이렇게 관광 열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 에콰도르라고 해서 에콰도르에 가보시면 이 그 관광 열차를 타실 수 있는데요. 좀 낡았죠. 실제로 여기 그 기차가 다니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이 관광용 기차만 다니고 우리나라에서는 보지 못했던 디젤 기관? 예, 그런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콰도르가 원하는 게 이제 전기로 다니는 철도를 만들고 싶다. 고속철도도 아니고 어쨌든 예. 그래서 이렇게 아직 낡아 있고 그리고 보시면 굉장히 협계해요. 라틴 아메리카의 그 철도들은 굉장히 여러 회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철도의 구간이 900 몇십 미리부터 한 6개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즉 철도들이 협계도 있고 관계도 있고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지금 원하는 게 이 철도를 좀 서로 연결을 하고 이용을 해서 라틴 아메리카의 교통 상황을 개선시켜 보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굉장히 큰데 나라마다 이 철도의 궤도가 다르고 국가 안에서도 다른 경우가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난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존에 깔아놓은 혹은 기존에 설치해놓은 기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